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이고 서비스, 제조업계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질적인 고용주라고 지목이 됐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네, 단순히 1차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법리 적용이 이릉타당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법리대로 파리바게뜨 본사를 실질적 고용주로 판단하여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또다시 불법 파견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유는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빵 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업무 지시를 내리는 순간 이게 또다시 불법 파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안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제빵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가맹점 현장에서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불법 파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파리바게뜨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재계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자 총협회에서 제빵기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 불법 파견 논란의 책임을 가맹점주도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그 가맹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만약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근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만약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 근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 하더라도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품질 기준을 가맹점주가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맹점에 대한 용역 알선도 적법한 본사의 가맹점 영업 지원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뭐 단순히 파리바게뜨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채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외식업 전체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추가 근로감독을 검토한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감독의 결과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으로서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에 특별 감독이나 수시 감독을 들어가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불법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오늘 맞습니다. 아침에. 자, 그렇다면 재계에서는 이거 산업 현장에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이 도급 파견 형태를 다양하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총 관계자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신종 산업으로서 가맹 사업에서 통일성과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품질 기준은 필수적인데 이 기준을 맞추려는 행위를 전통 제조업에 적용하던 그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다양한 도급 파견 형태를 인정하고 확대해야만 일자리 창출 등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에 파리바게뜨가 이번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로부터 5,378명의 제빵기사와 카페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략 530억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요. 파견법에 따라서 파리바게뜨 대표와 회사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뭐 5,300명을 고용하는데 25일은 너무 짧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뭐 이번 논란이 현재 법정 공방 중인 뭐 삼성전자 서비스라든지 현대차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 명이 삼성전자 서비스와의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올 초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현대기아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근로자들을 모두 불법 파견 인력으로 인정하여서 지금 이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네. 즉 약간 상반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사법부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결정이 참고사항 정도는 될 수가 있고요. 판사들의 평소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재판 결과가 하급심 법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마트에서도 불법 파견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번 파리바게트와 굉장히 비슷한 사례인데요. 지난 2013년 2월 유통업체 이마트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23개 지점 판매직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이마트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마트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매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마트 직원 지시를 받아 일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마트는 같은 해 매장 직원이나 진열 직원 등 협력업체 직원 1만여 명을 직접 고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마트에서는 직접 고용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영 변호사와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